서북부 지역에 대형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불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기질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의 일부 구역을 재정비하는 특별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175만여 채의 주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가을 캘리포니아주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평양 수온이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시 의회가 13지구의 노숙인 야영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전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서북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환경당국이 대기질주의보를 연장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과 오리건 환경청은 워싱턴과 오리건주 등 서북부 주요 지역에 대기질주의보를 오는 24일까지 연장 발령했습니다. 현재 서북부 지역에서만 32개의 대형 산불로 300만 에이커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특히 오리건주와 아이다호 경계에서 발생한 비크레스 산불은 57만 에이커를 태운 후 현재 진화율 85%를 기록 중이고 15만 에이커를 태운 실라헤킨 산불 등 주요 대형 산불의 평균 진화율은 10%에서 4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폭염에 건조한 강풍을 타고 유해 산불 연기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환경당국은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완전히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집 주변 5피트 이내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모두 치우도록 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약 175만 채의 주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돼 주택 소유주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보호위원회가 지난 19일 주택 외벽에서 5피트 이내 공간을 불에 타지 않는 구역으로 만드는 존 제로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씨가 집으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산불 위험 지역 내 약 175만 채가 대상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집 주변에 나무나 풀을 심을 수 없고 5피트 안에는 목재 창고나 땔감 등 가연성 물질을 둘 수 없습니다. 나무 울타리 역시 집 외벽과 연결되지 않도록 개조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집은 바로 적용되며 기존 주택은 최대 5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올가을 캘리포니아주 기온이 예년보다 훨씬 높고 습할 것이라는 국립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평양 수온이 치솟는 역대급 슈퍼 엘니뇨 현상이 발달하면서 가을철 폭염과 가을 산불 위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국립기상청이 서부 지역의 장기 폭염 경보를 연장 발령한 가운데 국립해양대기청 보고서에 따르면 올 가을부터 겨울까지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북반구를 지배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5도 이상 올라가는 역대 최강 수준의 엘니뇨가 발달할 확률도 69%에 달합니다. 이 영향으로 올 가을 캘리포니아 전역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주 전역을 덮치면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에 가까운 습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문제는 올 가을 다가올 산불 위협입니다. 가을철 고온 현상과 함께 건조한 강풍인 산타에나 바람까지 이어질 경우 주 전역에 바짝 마른 산림이 초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엘니뇨가
가을철 이상 폭염을 유발한 후 겨울철에는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대기해강 폭우가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사전 대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시의회가 할리우드와 에코파크 등 12개 지역에 노숙자 야영 금지 구역을 전격 해제했습니다. 인권 중심의 복지 정책이라는 찬성과 치안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시의회가 지난 18일 LA 13지군의 12개 구역의 노숙자 야영 금지 조치를 찬성 10표, 반대 3표로 전격 폐지했습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야영 금지가 해제된 곳은 할리우드, 에코파크, 실버레이크, 윌셔 센터 등 주거와 상업 밀집 지역입니다. 법안을 주도한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은 단속과 강제 이동 위주의 기존 정책이 노숙인들의 주거 복지 지원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500피트 이내 제한은 유지되지만 주민과 상공인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에코파크에서 발생했던 인도 점거와 범죄, 위생 악화 문제 등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도 특정 구역에 규제를 풀면 노숙인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몰려드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1월 결선 투표를 앞두고 현 캐런베스 LA시장과 도전자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시정 운영 성과와 행정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 측은 노숙자 텐트촌 감소와 강력범죄 감소, 주택 건설 가속화 등 임기 내 성과를 내세우며 안정적인 시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라만 의원의 과거 경찰 예산 감축 주장과 학교 인근 텐트촌 금지법 반대 이력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반면 라만 의원 측은 현 행정부가 특권층과 경찰 노조 등 기득권 이익에 매여 있다고 비판하며 도로 파손과 대중교통, 주택난 해결 등 시민 실생활 문제는 지나치게 느리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베스 시장과 라만 시의원 후보 간의 정책 실효성 검증이 이번 결선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서부의 군사 레이더 기지 인근에서 전세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과 승객 6명 등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져 수사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PBS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15분쯤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출발해 케이프 뉴앤햄 군사 레이더 기지로 향하던 세스나 441편이 추락했습니다. 사고 기체는 앵커리지 서쪽 약 450마일 떨어진 산악 지역에 추락했고 수색 구조대에 의해 탑승자 8명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비행은 육군 공병대가 수송 업무를 위해 계약한 민간 전세기였으며 사망자 중 2명은 육군 공병대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장에 조사단을 급파해 정확한 기체 결함과 악천 후 영향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LA 동부 하시엔다 하이츠 인근 60번 프리웨이에서 관광버스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하시엔다 하이츠 아주사 에비뉴 인근 6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을 달리던 관광버스 후면 엔진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버스 뒷부분과 좌석으로 번졌으며 현장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사고 여파로 동쪽 방향 3번과 4번 차선이 전면 통제됐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망자의 신원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나라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39조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5달 만에 1조 달러가 더 불어난 겁니다. 눈덩이처럼 커진 이자 부담은 이미 국방비를 넘어섰고 미국인들이 내는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금리까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8일 기준 연방정부 총부채가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민간 투자자와 외국 정부 등이 보유한 부채가 32조 2,660억 달러, 사회부장 신탁기금 등 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부채가 7조 7,820억 달러입니다. 지난 3월 39조 달러 고지를 넘은 지 5달 만에 다시 1조 달러가 쌓인 겁니다. 최근 1년간은 약 3조 달러가 늘어 코로나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출범 당시 19조 9,500억 달러였던 부채는 10년도 안 돼 2배로 불었습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입니다. 올 회계년도 첫 10개월 동안 국가부채 순이자 지출은 9,630억 달러로 국방부 군사 지출보다 2,000억 달러 많았습니다. 불어난 부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18일 5.3%대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재무부는 19일 장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9월 9일부터 10년에서 30년 만기 국채의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30년물 금리는 한때 0.1%포인트 떨어졌지만 하루 만에 다시 올라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재정 적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재정 적자는 4,323억 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번 회계년도 전체 적자는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정 부채 한도인 41조 1천억 달러에도 근접하면서 의회는 내년 안에 한도 상향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0조 달러를 인구와 가구 수로 단순 환산하면 미국인 한 명당 약 11만 7천 달러, 가구당 약 29만 7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의회 예산국은 현재 정책이 이어지면 연방정부 총부채가 2036년 6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용의자를 체포하려던 경찰 2명이 총격을 받아 다치고 용의자도 총상을 입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15분쯤 미시간주 디어본의 한 클럽에서 무장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32세 남성 용의자는 명령에 불응한 후 견인 트럭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유소까지 미행해 차에서 내린 용의자를 검거하려 했으나 갑자기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총격을 발사하면서 경찰관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트럭을 타고 도주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관들은 경상을 입어 퇴원했으며 용의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을 횡령한 미네소타 대형 사기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미네소타 연방법원은 연방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악용해 약 500만 달러를 빼돌리고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압디나시르 마하메드 압시르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시르는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피딩 아워 퓨처 횡령 사건으로 처벌받은 23번째 관련자입니다. 검찰은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 공공기금을 노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장 4주년을 맞은 스카이리버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기업 시민의식상을 수상했습니다. 세크라멘토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스카이리버 카지노는 지역 푸드뱅크 지원과 도로 개선 사업 등 자선 기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비영리 단체와 주민들을 꾸준히 후원해 기업 시민 의식상을 수여했습니다. 마이클 파센다 총지배인은 이번 수상이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임직원과 협력 단체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스카이리버 카지노 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 3주 만에 최대 낙폭으로 무너졌던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회복세로 전환된 건데요. 어제 가장 크게 떨어졌던 다우존스가 오늘 가장 탄탄하게 반등하며 어제 낙폭의 70% 이상을 복구했지만 3대 지수는 이번 주를 4주 만에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늘도 떨어지지 않고 6일째 상승한 가운데 국채금리 역시 이틀 연속 오르며 부담을 안겼습니다. 반면 발표된 경제지표의 희비는 뚜렷하게 엇갈렸는데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전망치를 밑돈 5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 PMI는 전망치를 웃돈 23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두 지수는 각각 13개월과 44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며 안도감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매수 심리는 패닉바잉을 몰고 올 정도로 강하게 자극되지 않았고 이번 주 이틀이나 전 종목이 모두 동반 하락했던 매그니피선 세븐도 오늘 네 종목이 반등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주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미리부터 짙어진 조짐인데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과 개인 소비 지출, 2분기 GDP 속보치에 더해 2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